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가 당대표로 선출되었을 당시 많은 이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40대의 젊고 활기찬 새 얼굴이 보수 정당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희망이 팽배했습니다. 특히 그가 검사 출신이라는 배경은 청렴하고 원칙적인 정치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면모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의 리더십, 정책 방향, 소통 능력, 그리고 개인적 진정성까지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첫째, 당의 통합보다는 분열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가장 큰 문제점은 당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당의 대표로서 그의 역할은 당을 하나로 모으고 윤석열 정부를 적극 지원하여 국정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불협화음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마치 야당 대표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여당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당정 간의 갈등을 넘어 보수 진영 전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대표는 여러 정책 사안에서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정책, 노동개혁, 부동산 정책 등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며 갈등의 꼴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당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인기가 없으니 그와 차별화하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일단 집권 여당으로서 공동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당내에서도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파 갈등은 당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당을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둘째, 정책보다는 자기 정치로 비전 없는 리더십만 노출합니다. 한 대표가 보여주는 또 다른 문제점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없이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 위기, 일자리 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 산적한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한 대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발언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물가 상승 억제,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한 대표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이는 그가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살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만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방적 소통과 편협한 시각으로 소통이 부재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소통을 강조하며 당대표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통은 자신의 지지자들과의 소통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다른 의견을 가진 인사들과의 소통 부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당의 분열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대표는 주로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정치에서 중요한 소통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내 의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회 등 보다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소통 방식은 종종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귀 기울이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포용력과 경청의 자세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넷째, 정치인으로서의 미숙함은 검사 출신의 한계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검사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런 배경이 그의 정치적 행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타협이 예술이라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사 시절에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정치 현실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대표로서 야당과의 협상, 당내 다양한 의견 조율 등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한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 대표는 협상력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야당과의 대화에서 강경한 태도만을 고수하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검사 시절의 수사 방식을 정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또한 당내 의견 조율 과정에서도 그의 미숙함이 드러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수직적이고 명령체계적인 문화에 익숙한 그가 정당이라는 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을 이끄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팬덤 정치의 한계로 지지 기반이 편협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팬덤 정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팬덤의 지지에 안주하다 보면 더 넓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덤을 넘어선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한 대표의 팬덤은 주로 20, 30대 젊은 층과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한 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중된 지지 기반은 오히려 다른 연령층이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팬덤의 과도한 지지는 때로 맹목적인 옹호로 이어져 한 대표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건전한 비판을 차단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는 한 대표가 자신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개선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발 뒤의 진실과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동훈 대표의 가발 논란입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가발을 착용하고 있으며 가슴에 이상한 패드를 착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키높이 구두 정도는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혹은 단순한 외모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일반인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겠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외모 의혹은 그 진정성과 직결됩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기만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꾸며진 이미지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선진국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한동훈 대표에게 가발은 정치적 행보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그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 가발을 벗겨봐야 실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행동들 때문입니다. 이는 외적으로는 혁신과 변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기존 정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한 대표는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며 등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계파 정치, 인사청탁, 그리고 말 바꾸기 등 구태 정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혁신이 외형적인 것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의 정치적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언행 불일치 문제도 중요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측근들에게 특혜를 주는 모습이 목격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정치적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가발 논란은 외모 문제를 넘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본질에 대한 논란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비전 없는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부재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또 다른 큰 문제는 리더십 부재입니다. 정당 대표이자 미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로서 명확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남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대표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표의 발언들은 대부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단기적 정치 이슈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국가 전략,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책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나 정책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 대표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정부 비판에만 치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당 내외에서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여당 대표이자 미래의 지도자로서 대표가 보여준 행보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가발 논란은 정치적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의 행보를 돌아보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당의 통합, 정책 중심의 정치, 폭넓은 소통, 정치인으로서의 성숙, 그리고 팬덤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 등 개선해야 할 점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발을 벗고 국민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서야 합니다. 꾸며진 이미지가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국민과 소통할 때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 자질을 더욱 갖추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배경에 안주하지 말고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포용력, 타협 능력, 비전 제시 능력 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